안녕하세요. 부유초밥입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좀 모시는데 요즘 뭐 뉴스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 이렇게 들어보면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이 많다. 대학교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대학생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바로 네, 지금입니다. 켜주세요, 여러분. 이분들. 큐. 네, 성윤님이랑 은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성윤님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학년으로는 3학년 국어동문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학생이시죠, 그리고. 네, 복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위생학과 다니고 있는 1학년 새내기 김은수입니다. 와, 새내기다. 성윤님은 복학하고 나서 어떤 게 좀 달라졌는지? 일단은 다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 안 가는 게 가장 많이 달라졌고, 그래도 지금쯤 학교 가면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모습도 좀 보고, 꽝에서 좀 들어도 자기도 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다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졌죠, 지금. 지금은 오로지 내 방에서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는. 그러면 학교를 아예 거의 안 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저 거의가 아니라 저는 복학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지금 그렇구나. 은수님 어쨌든 새내기로 대학 생활을 상상하면서 대학 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있을 텐데 이제 지금은 완전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단 캠퍼스에서 돗자리 깔고 뭐 먹고 동기들 사귀어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사실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은 미개봉 중고라고 하거든요. 20학번을 일단 중고긴 중고인데 아직 열리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데 아직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나도 해본 게 없어서 내년까지도 새내기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년에 후배들이 온다는 게 실감이 안 돼요. 미개봉 중고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다. 근데 그러면 동기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본 동기들이 많죠. 실습도 되는 친구들만 모아서 해가지고 거의 반절 이상은 아직 못 보고 존댓말하고 지내고. 온라인 수업은 그냥 크게 두 가지인데 녹화된 수업을 듣는 거랑 다른 하나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이거든요. 실시간 수업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 녹화된 수업에 비해서 질이 조금 높지, 수업 질이. 거의 녹화된 수업은 그냥 PPT만 띄워놓고 그냥 PPT 읽어주시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녹화된 수업은 엄청 지루해요. 줌으로 하는 건가? 줌으로.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많이 끊기거나 오류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50 몇 명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컴퓨터가 안 되거나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힘들고, 그리고 줌 수업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40분 정도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는 의견이 많고, 녹화 강의는 말씀하신 대로 PPT 읽는 느낌이 많지만 그래도 정리가 다 잘 돼 있고 넘기면서 멈추면서 필기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줌 수업은 그런 것도 안 되고 약간 돌발 상황이 많아서 그걸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 저는 막 150명, 200명씩 듣는 수업도 있었거든요. 제가 듣는 교양 수업은 다 녹화 수업이에요. 몇 많이.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많이 듣겠죠? 갑자기 너무 슬프다. 많이 듣겠죠. 진짜 수업만 거의 진짜 듣고 있구나. 실습은 코로나인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게 10명 이하로 모여서 해야 된다고 해서 세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같은 수업을 교수님이 3번씩 해주셨어요. 이제 한 번 대전에 올라온 친구들은 한 번에 다 실습을 하고 내려가는 게 편하잖아요. 매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몰아서 한 학기치 실습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너무 신났어요. 서로 막 너무 반가워하는 게 보이고 눈밖에 안 보이지만 다 인사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저는 학교 안 가는 게 너무 신났어요. 와, 공강이다. 예스, 학교 안 간다. 이랬는데 방금 은수님이
학교 가니까 너무 좋다고, 와, 만났다. 이런 거에서, 와, 진짜 차이가 있구나. 지금 노트북으로는 시험지를 켜고 그 다음에 옆에 핸드폰으로 줌을 켜요. 시험지랑 그 다음에 키보드를 치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컨닝 방지. 컨닝 방지. 근데 뭐 사실 그 수업에 뭐 50명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카메라는 뒤집어놔도 교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컨닝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컴퓨터로 얼굴만 보여주고 그 친구들이 컨닝을 했는지 시험지를 켜놨는지 해답을 켜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끌까? 은수님은 어떤 거 같아요? 시험 보는 거? 줌을 안 켜고 그냥 보는데 거의 오픈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다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네. 네,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전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자기들이랑 공평은 고사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번에 한 교수님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셨는데 25분에 88문제를 내셔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문제 엄청 빨리 읽어야 되고 답도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 네 개일지 다섯 개일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그런 시험을 출제하셨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쭉 해오던 알바가 있었는데 손님이 정말 제가 필요 없어질 정도로 줄어들어가지고 한 하루에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알바를 빨리 구해야겠다 싶어서 구했는데 알바 지원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려고 하고 시간이나 시급 이런 것도 잘 안 쳐주려고 하고 어차피 너 아니어도 하고 싶다는 애들은 많다. 여기는 매장에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평일에도 좀 많았는데 알바를 저 혼자 하면서 쉬는 시간도 안 주시고 5시간 내내 진짜 한 번도 못 쉬고 계속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매장 홀 관리가 업무라고 들었는데 음식 제조 같은 것까지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사람을 갈아 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3주 동안 매주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언제 쓰시냐고 여쭤봤는데 계속 아예 까먹었다.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이러면서 계속 제가 문자도 드리고 그랬는데 계속 회피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진짜 쓰셔야 된다. 오늘은 꼭 쓰자 했는데 그날 안 오시더라고요, 매장을. 그래서 아 진짜 그냥 피하시는 거였구나.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3주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어쨌든 알바 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알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알바를 내가 전부 다 할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떤 재난지원금 같은 데에서 대학생들은 빼버리니까 예전보다 일할 곳은 줄어들고 또 이렇게 돈 받을 곳도 없고 점점 더 생활이 좀 궁핍해지는. 대학생은 약간 생계를 위한 돈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용돈벌이라고 생각해서 좀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알바 하셨던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방금 은수님처럼 가게가 워낙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에는 그렇게 되면서 가게가 아예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손님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자영업주 분들 입장에서는 알바생 고용이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알바생 분들한테 얘기해서 정리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알바했던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당연히 찾지 못하고 거의 다 집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답이 없다. 노답이다. 청년들한테도 이제 50만 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5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단 학교 밖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인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성인이잖아요. 근데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알바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제외하고 이런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대학생활 다니기 어려우면은 대학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내 미래를 희생을 하면서 그래야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돌아보면 주변의 동기들 중에 알바를 하지 않으면 전혀 등록금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플러스에서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알바를 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근로장학 이런 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좀 안정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반값 등록금이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였어요. 학생회가 반값 등록금 운동을 좀 곳곳에서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 나갔었던 것 같거든요. 학교 안에. 그래서 학교 안에서 뭐 누구 총장은 들어라! 반값 등록금을 실행해라! 이런 거를 같이 했었어요. 요즘은 어쩌면 상황이 그때랑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대학 문제가 있고, 근데 또 개인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는 점점 아닌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런 목소리가 모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7월이었나요? 7월에 이제 대학생들 한 3,000명 가량에서 대학 등록금을 환불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일단 정부는 당시에 이미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환불하라라는 그런 규칙은 대학 내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게 지금 수업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휴학하는 것. 이번에 10만 원씩을 돌려줬어요. 근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들이 돈을 안 돌려주는데 이유가 첫 번째가 다른 대학도 이 선에서만 해줬다 이런 말이 제일 많아서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10만 원 가지고 그냥 그 이후로는 안 돌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학생들의 열기도 많이 죽었다고 해야 되나? 학기 초에는 돌려달라는 말이 많았는데 전국 대학생 연합이라고 해서 서명도 받아가고 그랬는데 그게 좌절되고 이러니까 그냥 순응하는 분위기라서 거의 뭐 3,400 이렇게 등록금 내는 친구들에게 10만 원, 40만 원 환불은 거의 안 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등록금을 내면서 어쨌든 이 학교의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교수님들의 수업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업들과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수업의 질도 좋은 영상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도 좀 요즘 드는 것 같아요. 대학교 등록금이 엄청 비싸가지고 저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무거운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개인이 져야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같이 좀 공공의 문제로 해결해가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수님이 빨리 개봉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라도 개봉된 중고가 됐으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